예,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 의장 이영철이고요.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문 잘 들었고요. 발제문 자체는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에 관한 판례의 변화 그리고 권리보장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지만 발제문에 앞서서 특수고용 노동자 당사자로서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투쟁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발제한 발제문에도 나와 있듯이 판례의 변화, 정부 입장 변화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투쟁의 역사하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자본들은 경영상의 불안전성을 극복하고 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자기들의 이윤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신노무관리인 고용의 외부화를 선호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고용의 외부화는 기존의 업무 방식과 내용을 유지하면서 본인들이 져야 될 책임들을 회피하려는 것, 즉 이윤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사회화하려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전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탄생한 것이 형식은 사업자 또는 노동 업무는 노동자인 소위 특수고용 노동자라 불리우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탄생이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란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고용 방식으로 형식상 사업자하고 근로계약 대신 위탁 또는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키는 고용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노동자, 보험 모집인, 애니메이터, AS 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과 같이 전 산업에서 개인 사업자 되고 있고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전 사업에 걸쳐 전방적으로 양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직종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직종들이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화 돼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국가인권의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의 인권 상황 실태 파악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 중 특수고용 노동자가 133만여 명, 또 자영업자 중 특수고용 노동자가 84만 정도 합치면 229만으로 한 8.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공식적 통계가 이렇지만 저희 우리 특수고용 대책회의에서 판단은 이것에 플러스해서 한 100만 명은 더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증가하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은 부정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을 찾아가는 투쟁은 끝도 없는 투쟁의 역사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주노총에서 비정규 운동사를 이제 발간하면서 그 중에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의 조직 투쟁의 역사를 함께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발췌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11월 7일에 이제 재능교육 교사노조가 건설되었습니다. 33일간의 파업 투쟁을 통해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고 임단협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학습지 업체들, 아이템플, 대교, 구몬, 한솔, 웅진 등 학습지 업체에서 차례차례 노동조합이 결성됐고 2000년에 전국 학습지 산업노조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발제문에서 나와 있듯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에도 1999년 6월 25일 유성 CC 노동조합을 시작으로 해서 대둔산 CC, 대영 CC 그리고 해를 넘기는 투쟁을 했던 한성 CC의 투쟁들 골프장에서 사업장별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었고 단협을 쟁취했고 노동조건을 보호 향상시키는 활동을 전개했고 또한 2002년에는 골프장 단일노조 결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애니메이션 노동조합이 1997년 7월 그리고 2000년 5월에는 전국 보험 모집원 노조 2000년 9월에는 레미콘 운송차주로 결성된 건설운송 노동조합 2001년 1월에는 홍익매점 노동조합 2001년 5월에는 신문 판매인 노동조합들이 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이라는 특징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은 뭐 투쟁을 33일에 투쟁을 파업 투쟁을 통해서 설립 신고 필증을 받아냈지만 보험 모집인 같은 경우는 관할 관청을 상대로 한 달여간 투쟁을 진행했으나 끝내 설립 신고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설운송 노조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전국 조직임에도 영등포구청에 설립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노조 설립 및 신고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투었습니다. 그 다투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적법성이 인정되면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 필증이 교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홍익 매점의 경우에는 복수노조 문제로 홍익회 노동조합과의 복수노조 시비로 인해 울산으로 가서 설립 신고증을 받았고, 대교의 경우에는 학습지 산별 노조를 건설하면서 지부 형식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 과정에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또 사측의 복수노조 시비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했고요. 특수고용 노동자도 이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흐름이 형성되면서 2000년도 초반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대중적 조직화와 투쟁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위탁계약제이든 뭐 개인사업주이든 형식에 불문하고 노동조합이 결성이 가능하다는 관련 노동자족의 확대로 이어져서 2000년대 중반에는 대규모 조직과 대규모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2003년에는 화물 지입차주들이 화물연대를 결성하여 다단계 운송구조로 인한 문제, 낮은 운임, 휴게소 사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투쟁을 했고요. 2004년에는 덤프 차량 운전자들이 덤프연대를 조직되고 도로법 개정을 비롯한 제주도 문제들에 대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것을 보면 해고에 맞서 투쟁을 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단체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에 서울대병원의 간병인 노동자들이 무료 소개서 폐지에 맞서서 서울대병원 노조에 가입하는 투쟁을 진행했고요. 2006년에는 삼성 S1에서 일하던 영업 전문직 노동자 1,700명이 한꺼번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삼성 S1 노동자들을 연대를 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1월에는 퀵서비스 노동조합이 건설되고 2005년부터 지역별로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이 시작됐고 2012년에 4월 9일에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뭐 특수고용이라는 고용 형태로 인해서 설립 신고 필증이 교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퀵서비스 노동조합이나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은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법의 노조 상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조직 확대는 주로 노동조합 방식이 아닌 노동자의 단결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거나 또는 설립 신고증 교부를 통한 법내 노조 지위 확보를 우선 목표로 두지 않고 조직화와 당면한 직종별 요구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 조직을 세워내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적 지위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교섭을 통한 직접적 노동 조건의 향상을 이루기는 쉽지 않고 노동자성 관련 시비가 지속되지만 한편으로는 보다 폭넓은 조직화의 길을 여는 길이기도 했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초반까지 집중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양산에 따라서 1990년대 중반부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법적 다툼은 아까 발제문에서도 쭉 나와 있었습니다. 99년 재능교육교사노조, 또 2000년 중반에부터는 이제 광범위하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투쟁의 성과로 2007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인권보호와 사회, 경제적 보호를 위해 입법을 조속히 하라는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17대 국회에서 담병훈 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가 전 사회적 요구로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부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전면 부정해왔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산재와 고용보험에 대한 일부 적용 제도 개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노동자성 인정 요구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해서 2000년 중반부터 법원도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판단의 기준을 구체적, 개별적 지위 감독에서 상당한 지위 감독으로 완화했다고 아까 발전문에서도 나와 있고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로 변화하여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업 운영의 주체가 아님을 반영했습니다. 또 임금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전 사회적인 관심 속에서 노동자성 인정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는 특례 조항으로 사회보장적 영역의 일부에서만 보장되고 있습니다. 17대, 18대에서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특히 이제 자본들의 반대, 국회에서 소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입법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현재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노조 지위 불인정 소송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예를 하나 들면 엊그저께 우리 대구에 있는 홈센터라고 하는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일하는 우리 덤프트럭 기사들이 보통 그 홈센터, 대구에 있는 지역에 있는 홈센터 레미콘 회사에서 20년 넘게 10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20년 넘게 10년 동안 일해왔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원 해지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계약 해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해고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10년 동안 일했던 노동자들이 단순히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길거리에 나앉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제문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니 판례에만 맡겨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대선 공약으로 노동상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제문의 내용에 동의함은 물론이면서 토론자로 참석한 우리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절대 특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용 형태로 해달라고 한 번도 요구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정한 노동자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강력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